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9살의 나이로 한국 트로트 시장을 뒤흔든 소녀, 유지우의 놀라운 9월 수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지만 그녀가 벌어들인 금액을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재능, 노력,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교차하는 한 소녀의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트로트계에서는 유지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느새 방송과 행사 현장에서 가장 바쁜 얼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던 한 아이가 어떻게 수많은 성인 가수들을 제치고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아주 평범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유지우는 노래를 처음 배운 것도 방송에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른 트로트 한 곡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성숙한 감정 표현력과 또렷한 발음은 작은 몸에서 믿기 어려운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지역 행사 관계자가 저 아이는 언젠가 꼭 TV에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지우의 이름은 지역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저 아이의 취미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관심과 요청이 이어지자 신중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연예 활동을 시켜도 괜찮을까라는 걱정과 지우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유지우는 첫 번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당시 그녀가 부른 노래 영상은 단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요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지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학교 생활과 방송 일정이 겹치는 날도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죠. 그러나 무대에 서는 순간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라는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그런 순수함에 감동했고 점점 더 많은 무대가 그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던 그 첫걸음이 이후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유지우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2024년 초였습니다. 한 방송사의 어린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부른 곡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부터였죠. 무대 위에서의 표정, 손짓, 그리고 완벽한 리듬감은 나이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건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다음 날 아침 온라인에는 9살 트로트 천재라는 제목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화제였습니다. 이후 유지우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축제, 지역 방송국에서 섭외 요청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 생활이 우선이다. 지우는 주중에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주말에만 공연과 녹화를 소화했습니다.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어머니는 직접 스케줄을 관리했고 연습과 학업의 시간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매일 함께 발성 연습을 하고 무대에서의 자세를 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유지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숙제를 한 뒤 짧게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지방도시의 축제나 방송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곡만 부르는 게 전부였지만 곧 행사 관계자들은 그녀에게 두세 곡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 반응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대 위의 눈빛이 다르다는 평가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들렸죠. 202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축제부터 대형 기업 이벤트까지 주말마다 전국을 오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차량에 올라타 이동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무대는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큰 공간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지우의 행사비는 처음에는 150만 원 수준이었으나 방송 출연 이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한 달 동안 12회의 행사에 참여했는데 한 건당 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행사 수입만 약 4,800만 원이었죠. 여기에 방송 출연료 약 700만 원, 광고 협찬금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합계를 더하면 약 6,500만 원. 즉, 한 달 수입이 성인 가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수수료, 차량 운영비, 의상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9살 어린이가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번다는 사실은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성인 가수들이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죠. 그녀의 수입이 화제가 되자 방송 제작진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PD는 유지우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른다 라며 유지우 효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출연한 방송마다 조회수와 광고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우의 가치는 단순히 어린 나이의 신기함이 아니라 대중이 진심으로 반응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인터뷰에서 지우는 아직 돈의 개념을 잘 모른다. 무대에 서는 게 그저 즐거운 일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전히 학교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 순수함이 대중의 마음을 더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유지우가 어떻게 이 수입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트로트 업계에서 그녀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지우의 수입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행사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는 반면 유지우는 방송, 광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합적인 수익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의 행사는 한 건당 약 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트로트 신인 성인 가수의 평균 출연료인 150만 물결표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행사 기획자들이 단순히 어린이 가수라는 신기함 때문이 아니라 무대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인물로 유지우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관객 반응이 달라지고 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밝아진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방송 PD와 행사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지우는 큐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표정이 바뀌고 노래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잡는다. 아이지만 이미 프로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출연료는 상승했고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9월 한 달 동안 그녀는 지상파 예능 2편, 케이블 프로그램 3편, 온라인 콘텐츠 5편에 연달아 출연했습니다. 단순 출연료는 각각 100만 물결표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방송이 끝난 직후 SNS에서 유지우 무대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수십만에 공유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무대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건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 광고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이 간식 브랜드, 교육용 콘텐츠 회사, 지역 축제 후원사, 심지어 화장품 브랜드까지 유지우를 모델로 기용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브랜드들은 순수함, 깨끗함, 성실함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그녀를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지우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무대 위 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중심이었던 트로트 시장에 10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새롭게 유입되면서 패밀리 팬덤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연장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흔해졌고 굿즈와 포토카드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인기를 넘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은 유지우 효과를 체감하며 비슷한 콘셉트의 어린 참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순수함과 감동이 공존하는 음악 콘텐츠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 트로트는 중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장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시스템과 가족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 팀은 방송 일정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정교하게 조정했습니다. 부모는 지우는 무대에서는 프로지만 일상에서는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남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균형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유지우는 단 한 번도 조기 스타의 부작용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지우의 수입은 단순히 행사의 대가가 아니라 대중이 인정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는 흥행이 보장되고 방송사는 시청률을 얻으며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선순환 구조가 바로 유지우 현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트로트 산업이 새로운 세대와 감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성공이 불러온 사회적 반응과 논란, 그리고 어린 스타를 둘러싼 찬반 여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지우의 급격한 성장과 눈부신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논란도 불러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는다는 사실이 대중의 시선을 양분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어린 나이에 기적이라 부르며 응원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건 너무 빠르다, 아이에게 과한 짐을 지우고 있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방송이 거듭될수록 아동노동과 가족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커졌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아이를 어른의 세계로 너무 일찍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분명 축복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압박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시청자들은 재능을 억누르는 게 더 잔인하다, 아이가 좋아하고 원한다면 지지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지우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재능은 어디까지 보호받고 어디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환경이 어린아이의 자아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는 무대는 어른에게도 버겁다, 아이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지우의 부모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우는 방송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부모는 스케줄을 직접 조율하며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녹화 일정이 많을 때도 하루 2시간 이상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반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유지우를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중장년층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유지우 이후 젊은 감성의 트로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즉, 그녀는 음악적 세대 교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트로트는 부모 세대의 음악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방송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지던 시점에 유지우의 순수하고 밝은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가족형 예능 어린이 트로트 오디션 같은 새로운 포맷을 기획하며 그녀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유지우는 시대가 원하는 이미지다, 순수함이 희귀해진 시대에 그녀의 존재는 하나의 힐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SNS에서는 어린이 버전 아이돌 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지우의 활동이 확장될수록 광고, 굿즈, 컨텐츠 등 상업적 요소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에 대해 지우는 단 한 번도 강요받은 적이 없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돈보다 무대가 먼저다, 아이가 웃을 때가 가장 값지다 라고 말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성공의 주체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지우가 자신의 의지로 무대에 서고 있지만 그 뒤에는 어른들의 시스템과 산업 논리가 존재합니다. 즉, 한 아이의 꿈이 산업구조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한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지우의 성취가 폄하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순수한 눈빛으로 노래하고 매 무대마다 진심을 다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그녀 같은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스타의 성공을 비판하기 전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기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유지우의 사례가 사회 전반에 던진 메시지와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지우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불려왔지만 이제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유지우의 무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점은 음악이 더 이상 나이의 경계를 따르지 그녀의 않는다는 성공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방송산업의 시각도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들은 자극과 경쟁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지만 유지우가 출연한 방송들은 순수함과 진심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요즘 시청자는 더 이상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따뜻한 진심을 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역 가수의 인기를 넘어 콘텐츠 제작 방향의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방송국에서 패밀리 콘텐츠 힐링 예능 어린이 감성 프로그램이 잇따라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 모델 중심이던 식품, 교육, 생활용품 브랜드들이 유지우 같은 어린 모델을 통해 가족 친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등장한 광고는 판매율이 상승하는 체감 효과를 낳았습니다. 브랜드 담당자들은 유지우의 맑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귀여움이 아닌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음악업계 내부에서도 재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제작사들은 이제 트로트도 아이돌처럼 기획해야 한다며 어린이 전용 트로트 연습생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유지우의 성공은 기획의 결과가 아니라 진심의 결과였다. 그녀를 모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단순히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유지우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오랫동안 노력과 연차, 경력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성 있는 재능이라면 누구나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지우는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나이가 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심이 만드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린 재능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순수함은 쉽게 소비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유지우 같은 아이가 오래도록 노래하기 위해서는 성공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 즉 학업과 휴식, 경험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의 가족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케줄은 학교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무리한 광고는 지양한다고 합니다. 유지우의 사례는 결국 어린 스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어린 재능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어린이를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